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오늘도 박정호TV 세계를 가다 몽골편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맨날 딱딱한 경제 얘기, 뭐 이런 문화 또는 역사적인 얘기, 그것도 경제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해드리긴 합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나라들도 종종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전 직장이나 지금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해외 출장을 참 많이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제 업 중에 하나, 좀 좋은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국가를 다녀봤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국가들 중에는 몇 군데는 제가 꼭 추천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몽골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보신 분들은 눈썰미 있게 보신 분들은 제목에 왜 계속 저건데 저 얘기를 안 하시지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몽골은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뭔 얘기냐, 몽골을 한 번 가보면 다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요. 물론 관광지라고 하면 관광지에 대한 선호도가 있죠. 어떤 휴양지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냥 바닷가에 아무 생각 없이 잠영 없이 먼 바다 앞에서 산책 좀 하고 바다 바라보다가 그냥 수영이나 하고 그냥 그늘 침대 밑에서 그냥 야자수 먹고 코코넛 먹고 그렇게 오는 거, 그것도 좋죠. 저도 뭐 그런 휴가들 가끔 갈 때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어떤 메트로폴리탄에 해당되는 뉴욕이라든가 시카고, 런던, 파리, 프라하, 이런 여러 그 세계적인 유서 깊은 도시를 가서 그 도시의 정취를 느끼고 그 도시의 어떤 전경을 보고 오는 거, 이것도 좋아하는 관광 코스 중에 하나실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색적으로 정말 야생을 즐겨보고 싶다, 초원에서 한번 뭔가를 내가 진짜 우리 옛날에 하이킹을 하거나 캠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가장 가까운 나라, 그러니까 가까워야 비행기 값이 싸잖아요. 가까운 나라에서 그렇게 좋게 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저는 몽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실제 몽골은 울란바토르 시내 여러 호텔에서 묵는 것은 몽골 관광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내에서는 오히려 볼 게 전혀 없습니다. 물론 몽골의 국립 몽골 박물관 있어요. 거기 가보면 몽골의 휘황찬란한 역사들이 제일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제가 2층인지 3층인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요, 각 시기별로 자신들이 점령했던 땅들의 영토들이 다 지도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신나서 거기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만큼 이제 엄청난 자신들의 업적들을 늘 자랑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랄까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돌면서 많은 나라의 문화유적지를 봤었을 때 보여서는 그 예술품이나 아니면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건 있어요. 그냥 역사의 어떤 웅장함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갔었을 때 좀 당황스러웠던 건, 중간에 그 국립박물관 전체가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껌껌해져가지고 휴대폰으로 이제 좀 나머지 보다가 그냥 나왔던 적도 있을 만큼 시내는 아직까지 상황이 열악한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딜 그런 관광을 가라는 말이냐? 당연히 몽골 갔으면 초원을 가셔야죠. 초원에 갔으면 호텔에 묵을 게 아니라 게르에 묵으셔야죠. 그리고 이런 저희 같은 관광자들이 묵을 수 있는, 원래 게르라는 건 쓰던 것들을 계속 쓰다 보니까 전통 게르, 진짜 고비사막 저 안쪽에 전통 그 몽골인들이 묵는 게르 가면 사실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냄새가 많이 나긴 해요. 근데 그런 게르 말고 관광을 온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쾌적하게 만든 게르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초원 한복판에 관광단지 안에서 여러 게르들을 만들어 놓고, 게르 호텔이죠. 여기서 묵게 해주는데요. 안에 보시면 전기 다 들어올 뿐만 아니라 시설도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막을 한번 가보신 분들은 그 사막의 밤하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은하수 비스무리한 걸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 제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굵어지고 난 뒤에 은하수를 봤던 것은 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제일 처음 은하수를 봤던 곳은 사우디 출장을 갔었을 때인데, 사우디도 언젠가 해드릴 거예요. 그때 제가 사우디에서 그 왕실이 소유하고 있는 왕실 사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나라
나라의 국책연구기관에서 누가 왔다니까 또 나름대로 그런 걸 한번 좀 설린 우호 차원에서 거기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데려가 주셨는데, 그래서 거긴 왕실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면서 아주 너스레를 또 많이 뜨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뭐 사막이라서 낮 시간에 볼 거 없었는데 밤에는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왜 코스를 밤 시간에 이렇게 걸치도록 했는지, 그리고 밤에 거기서 일로 들어오는 걸로 코스 잡았는지 제가 확실히 이해를 했는데, 그때 사우디 사막보다 저는 여기 몽골의 사막의 밤하늘이 훨씬 더 놀라웠습니다. 정말 별이 쏟아진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능선 위로 올라가면요. 능선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이게 다 평평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데는 이렇게 능선이 있어요. 산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능선입니다. 이 능선 위로 올라가면 내가 능선 위에 있다 보니까 나머지 다 미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수평선 이렇게 내 평평한 위가 전부 다 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관을 잃었어요. 제가 하나 사진 더 가져왔는데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거는 현재 가서 보지 않은 분들은 그 감동을 못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색적인 관광지를 굉장히 강추를 해드리는 거고요. 단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별을 워낙 좋아하고 아마추어 그 천문학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 천체 망원경도 들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스트코 같은 데 가보면 싸게 팝니다. 그래가지고 천체 망원경 중에서 이렇게 번호를 누르면 그 방향을 저절로 잡아줘요. 그래서 찡찡 해가지고 어딜 딱 맞춰주는 게 있어요. 나침판으로 위치만 잘 잡으면 그렇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처음에 보다가 지금은 제 혼자 한번 봐보려고도 노력하고 그런 사람인데, 실제 저 천체 망원경을 들고 가서 보면 더 아이들에게 공부도 되고 그러는데요. 단 조심하셔야 될 게, 최근엔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투자자들 또 아니면 중국 투자자들이 게르를 중심으로 한 게르 호텔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초원에다가 이걸 상업적으로 조성한 데가 있는데, 그게 깨끗해서 좋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게르 호텔로 만들면서 이 중간에 뭘 했느냐, 가로등을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어두워야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서울에서는 밤하늘이 안 보이는 이유가 서울은 밤이 너무 밝아요. 그래서 밤하늘이 보이지가 않는 거고, 그나마 밤하늘이 보이는 곳이 한국에서는 저기 영양군이 세계 밤하늘 보호협회에서 등록한 아시아 최초로 밤하늘을 제대로 보일 수 있는 밤에 빛이 없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양군이 거기에 처음으로 등록이 됐던 곳인데요. 그 정도 되지 않으면 이제 빛이 너무 세가지고 밤하늘이 안 보이는데, 세상에 이 별을 보러 간 곳에다가 가로등을 다 꽂아 놓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그 장비 다 들고 이 게르 호텔이 있는 이 부지를 한참 벗어도 빛이 너무 밝아서 다 보이는 거예요. 한참 더 가면 또 이제 호텔 어딘지 잊어버릴까봐 또 무서워서 못 가서, 하여튼 어느 정도인지 보이는 정도에서 이걸 보니까 이쪽 이제 호텔이 있는 쪽에서는 그쪽 별이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호텔을 잡을 때는 꼭 가이드에게 물어보시거나 호텔 관계자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여기는 밤하늘을 보는 그 타이밍에 소등을 다 해주냐. 그런 호텔들이 간간히 생겼습니다. 이제 클레임이 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묵은 호텔 가서 클레임을 했어요. 아니, 불을 켜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별을 보러 왔는데 했더니, 안전 때문에 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내가 그건 알겠는데, 난 별을 보러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분도 웃고 저도 웃었는데, 그래서 별을 제대로 보고 싶으실 때는, 깨끗한 게르가 있으면서 이렇게 쓸데없이 인프라 조성한다고 가로등 안 되어 있는 데 가시든지, 가로등을 잠깐이라도 꺼주는, 1시간이든 언제든 꺼주는 그런 게르 호텔을 묵으실 걸 강추드립니다. 그러면 날씨 좋을 때는 진짜 이렇게 은하수만큼 보일 때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낚시 좋아합니다. 낚시의 천국이 몽골이에요. 이거 몽골에서 잡은 고기들인데요. 진짜 월척만 올린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이즈라기보다는 언젠간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일 낚시를 하면 3일 중에 하루 이틀은 반드시 이런 거 걸리는 낚시터가 바로 몽골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원래 몽골 저 내륙 지방이 옛날에는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였던 곳이 융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몽골 대륙이 된 건데, 융기가 될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때 그 바다로 못 돌아간, 융기가 돼가지고 못 돌아간 연어가 이 호수에 갇혀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어는 천적도 없고 바다로 돌아가지도 못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정말 숭어 연어가 천적도 없는 그 호수에서
정말 비대해질 정도로 커진 거죠. 그래서 제가 몽골에 처음에 이제 관광, 출장이 아니라 관광을 가려고 했었을 때 제가 그쪽 현지 가이드 분에게 낚싯대를 몇 개나 가져가야 됩니까? 했습니다. 우리 뭐 민물 낚시터나 이런데 바다 낚시 갈 때도 한 두세 개 넣을 때도 있거든요. 저는 선상 낚시할 때는 물론 어쩔 수 없이 선상이니까 하나를 들고 갈 때가 있습니다만, 왜냐면 민물 낚시하면 그래도 한 세네 개 쭉 논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걸리면 이제 땡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는 다 바다 낚시가 아니니까 내륙에 있으니까 민물 낚시니까 낚싯대 몇 개나 가져가야 돼요. 그랬더니 몇 개를 왜 가져오시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몇 개 놔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무슨 소리세요? 하나만 튼실한 걸로 가져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진짜 넣으면 기미가 금방 옵니다. 물론 이건 약간 이제 우리 낚시 해보신 분들 아시니까 시간대 다르고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건 아시니까 뭐 매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일 좋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 딱 가서 딱 내리면 뭐 십몇 분마다 그냥 계속 올라와요. 근데 이거는 먹는 고기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희귀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숭어나 뭐 저 연어 이런 것들은 이제 고립돼서 생태계가 유지되면서 달리 진화를 해버린 아주 특수한 종자가 됐기 때문에 세계적인 희귀종이라서 이거를 뭐 매운탕을 끓인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잡는 맛으로 가는 거고 이런 것들은 잡고 일반적으로 제가 갔던 곳에선 놔줬었습니다. 근데 아예 제대로 뭐 사냥이라네요. 낚시를 해서 취사가 하는데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즈의 물고기들을 낚을 수 있는 낚시터 몽골에 있습니다. 몽골의 호수에 있고요. 저도 굉장히 충격이었었죠. 그 다음에 혹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는 몽골을 추천드려요. 몽골의 골프장이 제가 초기에 갔었을 땐 골프 코스라고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곳이 울란바토르 바로 외곽에 있었었는데 두 곳 모두 주인이 한국인이셨어요. 한 분은 제 기억으로 체육교사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몽골에 한번 놀러 왔다가 역시 그분도 몽골 한번 가봤더니 잊혀지지 못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그냥 남은 인생을 살렸나 해서 체육교사 오래 하신 그 은퇴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몽골 현지에다가 골프 코스를 하나 하신 거예요. 근데 몽골은 골프 코스를 만들기가 너무 쉽죠. 왜? 전부가 초원이잖아요. 전부가 초원입니다. 다 그린이에요. 다 그린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아주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그린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그린은 이게 벙커인가 그린인가 싶은 데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그 골프 체험을 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골프 칠 때 한 가지 애로사항은 다음 팀들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몽골은 다음 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죠. 그날 이 홀 도는 건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섯 번째 홀 돌다가 뭔가 기분 상했다. 야, 파토 처음부터 다시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골프 코스 초기에 두 개는 한국인들이 하셨고 지금은 더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또 일부가 또 한국인들이 하신 게 많아서 가서 언어적인 거나 이런 것들도 뭐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뭐 거기 투자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냥 하나의 관광객이자 아니면 뭐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로 전 세계를 바탕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하다가 알게 됐던 정보를 드리는 거지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어디 특정 어딘 데를 가라 이렇게 한 적이 없죠. 절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골프를 그런 식으로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 초원 국립공원 근처에 골프 코스를 가면 우리가 골프 할 때 다음 홀로 넘어갈 때 카트 타고 이용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말 타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코스로 갈 때 말 타고 가서 거기서 또 골프 치고 또 말 타고 가는 거예요. 저도 뭐 승마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비싼 취미이기 때문에 감히 못 하다가 몽골에 가서 말 타는 거 한 1시간 배우고 1시간도 아니죠. 30분 배우고 말을 타봤는데요. 말이 이렇게 왜 귀족들이 승마를 취미로 했는지 알 정도로 그 골프가 아니라 승마가 귀족 취미였다는 걸 알 정도로 정말 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추억이 있어서 어쩌다가 몽골을 못 갈 때는 국내에서 한번 승마 해볼까 해서 어쩌다가 한번 승마장을 가봤는데 국내 승마는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트랙을 계속 돌잖아요. 똑같은데 이게 무슨 재미로 하나 싶은 거예요.
근데 몽골에서 승마는 저 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데를 계속 달리면 되고 속도 제한도 없어요. 자신이 자신감이 있으면 얼마든지 뭐 역주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 형태로 말을 탈 수도 있고 말 타다가 또 골프 칠 수도 있고 또 낚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체험을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관광지를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 뭐 우리 박정호 TV 보신 분들 중에서 내가 뭔가 새로운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뭐 이런 관광과 관련된 업을 몽골에 투자해보겠다. 저는 뭐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몽골은 워낙 겨울에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모든 관광 상품이 안 팔려요. 아니, 아예 몽골에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몽골인들조차도 겨울에는 몽골에 안 있고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전부 돈 벌러 나옵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겨울에는 아무 경제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에 호텔을 짓거나 리조트를 짓거나 골프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은 좀 이른 시기부터 보면 3월 말부터 거의 우리 추석 지난 뒤, 지금 10월 요때쯤, 이때까지 끝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추워서 여기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시적인 기간만을 가지고 내가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 신흥국들과 여러 비즈니스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우리 한국인들처럼 부지런하고 믿을 수 있고 성실하고 뭔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민족 없습니다. 몽골도 역시 사실 여러 신흥국과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믿기 어렵고 무책임한 부분도 있고 갑자기 딴소리 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실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또 한국인들 많이 생각난다라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몽골인들도 잘 압니다. 한국인들이 의외로 정이 많고 인심이 있다라는 걸 또 꽤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투자한 돈을 우리가 가지고 오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방법들은 다 있긴 있지만 이게 사실 약간 편법이죠. 불법이라기보단 편법이다 보니까 수월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는 그런 거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몽골인들이 한국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몽골 인구가 400만 명이 좀 안 돼요. 전체 인구가 400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 정기적으로 체류해서 한국에서 돈을 버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냐면 30만 명 정도 됩니다. 전 국민이 400만 명이 안 되는데 30만 명 가까이가 한국에 몇 차례 이상 체류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다라는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쪽에선 코리안 드림이거든요. 그런 한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자기가 노동력을 제공했다가 크게 낭패 보신 분들도 솔직히 계시죠.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크게 다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임금 체납됐는데 돈도 못 받고 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마음이 복잡해요. 그리고 한국의 시골 같은 경우는 지방 같은 경우는 결혼 못한 분들이 몽골 여성하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몽골 남성분들은 우리 여성들 뺏어간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할 때는 우리가 또 정서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인들에 대한 여러 경계심 또는 적개심마저도 있는 사람도 있다. 이것도 항상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몽골 편 좀 해봤는데요. 제가 몽골은 언제 또 한번 또 다루어 드릴 예정입니다. 아직도 못 해드린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몽골 편, 다음 편도 또 기대해 주시고 계속 몽골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몽골 바로 위에 있는 러시아를 한번 가볼지 아니면 몽골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데를 가볼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박정호 TV 세계를 가다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